일단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그 저희가 우리 내년도의 도시공간 건축과에 관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좀 주요 요점만 좀 간단히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시공간 건축과 그 세 가지를 생각하자 그랬죠. 기존에 교육하고 있던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인테리어를 포함해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도시가 붙은 그 배경에는 신산업 육성 학과로서 성장하고자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복수 전공을 통해서 더 확장해서 배우게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간파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직무가 건축과 실내 건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커리큘럼이 건축에만 국한되어져 있지 않고 그렇죠. 인테리어에도 교과목도 있으니 직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시공간 건축가의 직무는 건축 설계 직무와 실내 건축 설계 직무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인테리어라고 하는 거 인테리어라고 하는 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실내 건축과 실내 장식 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있는 학과들도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실내 건축과라고 있는 학과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 실내 장식과가 있는 학과도 있어요. 실내 건축과 실내 장식은 영어로 번역하면 똑같이 인테리어입니다. 하지만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 한글로 된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실내 건축과 실내 장식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 도시공간 건축과는 건축 설계 그리고 실내 건축 설계 이 두 가지를 하는 학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저희 기자재들이 좀 있잖아요. 기자재 좀 일단 레이저 커터기가 세대가 지금 보유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이나 인테리어 모형을 만들 때 쓰는 레이저 커터기, 3D 프린터기 그리고 CNC까지 저희는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건축이나 인테리어 모형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제는 레이저 커터나 3D 프린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형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다룰 수 있도록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이 실습과 관련된 그 재료, 지원 이런 것들은 아마 여타의 대학보다는 저희 학과가 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큰 불편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이런 간단한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설명을 좀 했는데 혹시 질문사항 없습니까 우리 학생들? 갑작스러운 폭탄이 날라왔다는 표정인데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요 이런 거 대면 수업 저희 다음 학기는 일단 대면이 어렵겠죠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쯤 해가지고 어떻게 방침을 정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다음 학기에도 전면 대면 수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대면 그리고 일부 비대면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를 거예요. 물론 이제 대략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대략은 알고 있겠지만 그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아마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클래스 545라고 하는 플랫폼이 따로 있죠. 그래서 수업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실시간 수업이나 동영상 수업을 진행하게끔 이루어 놓고 있고요. 학생들의 불편 사항들을 학교 차원에서 계속 옴부즈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개선이 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비대면 수업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학생들은 어떤가요? 네. 비대면 수업을 쭉 진행해 본 바로 보면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영상 수업이나 이런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지 오히려 더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저도 좀 제가 지난 학기에 컴퓨터 수업을 해봐서 느끼는 거지만요. 얘가 이렇게 잘하나? 어떤 친구는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관심도가 있으면 그 영상을 다시 재생을 해서 다시 될 때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다 끝나서 대면 수업이 되더라도 이 영상 만들어서 올려주는 거는 계속 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저희가 다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영상 제작에는 네. 저희 근데 그 설계 같은 실기 수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대면을 하고 있지만 소수로 좀 만나서 대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보면 이 당사자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 아무리 좋은 자료가 올라가더라도 그것을 잘 활용하느냐, 또 아니면은 또 그냥 귀찮다고 좀 넘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텐데 숫자가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도 동급생들끼리 협동작업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없다라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에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후배 간의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었고 배우는 거죠. 사실은 교수님이 모형 만들 때 칼 자르는 방법 이거 교육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선배들한테 통해서 배우는 건데 코로나의 이 비대면 상황이 좀 종식이 되면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교수님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죠.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혹시라도 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 댓글로써 이렇게 글을 좀 남겨놓으시면 저나 우리 또 여기 세 분 교수님들께서 그 댓글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상황을 마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편집 잘 부탁해요. 큰일 났어요. 고생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게 그 그래도 박 수고했어. 교수님이 이게 해본 가락이 있어서 이 정도지. 저도 지금 뭘 했는지